안녕하세요, 기현입니다. 오늘은 귀차니즘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. 제 MBTI가 ENFP인데 인스타그램에서 재밌는 걸 하나 봤어요. 카톡을 씹는 이유를 MBTI 유형별로 정리해놨더라고요. ENFP를 봤더니 귀찮아서 점점점 귀찮아서라고 써있더라고요. 정말 저는 귀차니즘을 느낄 때가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. 어떤 분들은 되게 빠릿빠릿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고, 예를 들어 저희 시어머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집에 계시면서 뭐 계속 청소하시고 집안일 하시고 막 몸을 빠릿빠릿 움직이시거든요. 저는 완전 설거지도 미루고 청소도 정말 귀찮아하고, 사실 오늘도 정말 귀차니즘이 심했는데 제가 귀차니즘을 극복하고 이렇게 유튜브를 찍고 있어요. 첫 번째는, 귀찮을 때는 아주 정말 작은 목표를 세워야 돼요. 아주 작은 거. 이게 오늘 제가 쓴 방법 중에 하나인데, 오늘 아기를 맡겨서 육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었는데 침대에서 11시까지 계속 누워서 유튜브 보고 이렇게 정말 나오기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. 그래서 생각을 한 게, 그래 오늘 너무 하기 싫고 너무 귀찮으니까 청소, 설거지 이 두 가지만 하자라고 생각을 했어요. 대충 하면은 하루 한두 시간이면 할 수 있긴 하거든요. 그랬더니 조금 더 좀 침대에 누워 있다가 빨리 그냥 끝내버릴까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청소할 때도 사실 되게 귀찮았어요. 그냥 안방만 먼저 치우자, 안방만 치우고 쉬자, 약간 이런 식으로 안방을 한 10분 동안 치우고 나니까 되게 깨끗해진 거예요. 그러니까 약간의 성취감이 또 생기면서 애기 방도 좀 치울까? 애기 방까지만 치우자, 약간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제 행동이 연결이 되더라고요. 두 번째 방법은 씻고 옷 입고 화장하는 거예요. 이것도 제가 오늘 쓴 방법인데요. 씻는 게 또 너무 귀찮은 거예요. 근데 그거를 이겨내고 씻고 눈썹 그리고 입술 그리고 이렇게 옷 입고 평상복 입고, 그러니까 잠옷 안 입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으니까 조금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. 정말 옷과 이 화장이 이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걸 좀 느껴요. 사실 저는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냥 잠옷 입고 일할 때도 정말 많거든요. 근데 조금이라도 꾸미고 내가 일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뭐 남편이랑 뭐 얘기를 하거나 할 때 그 느낌이 달라요. 세 번째는 미래 계획과 상상인데, 이거는 정말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.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방법들은 다 저에게 잘 먹히는 방법들이어서, 특히 이 부분은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절대 먹히지 않는 방법이에요. 저는 동기부여, 모티베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서 동기부여가 되면 정말 뜨겁게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고, 동기부여가 안 되면 아예 귀차니즘으로 완전히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그 상태가 되거든요. 남편은 되게 달라요. 남편은 막 동기부여 그런 거보다 그냥 하기 싫어도 해야 되면 그냥 꾸준히 조금 억지로라도 하는 스타일이고, 저는 그 억지가 잘 안 되는, 억지로 하려면 내 마음을 바꿔야 돼. 고등학교 때도 공부하려면 정말 미래 계획 다 세우고 막 나를 충만하게 동기부여를 시킨 다음에 공부를 할 수 있는 스타일이었어요. 그래서 심지어 이제 반 친구 중에 한 명이, 아니 너는 하루 종일 계획 세우고 있냐고, 공부는 안 하고, 내가 옆에서 보니까. 그래서 이제 제가 미래 계획을 해서 동기부여를 얻는데, 미래 계획을 하는 방법은, 저의 방법은 일단 연도를 쭉 써요. 2021, 2022, 2023 쭉 쓰고, 이제 내년에는 좀 어떤 해를 보낼까? 내년에 하고 싶은 건 뭘까? 내가 원하는 게 뭘까? 막 이런 걸 생각하고, 사업적인 거랑 저의 인생에 대한 계획을 조금 나눠서 세우는데, 예를 들어 사업에서는 뭐 캐스 영어는 지금 뭐 8년 차고 내년에는 9년 차가 될 거고, 이제 10년 차에는 이런 부분을 좀 바꾸고 요렇게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, 막 이런 식으로 세우고, 이제 개인적인 부분에서는 뭐 내후년에는 이제 약간 둘째를 낳으면 어떨까 라든지, 뭐 아니면 우리가 이사를 간다, 뭐 새로운 집으로, 이런 집으로 좀 이사를 가면 어떨까,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막 상상해 봐요. 제가 원하는 미래에 대해서. 네 번째,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기인데요. 오늘 제가 또 이 방법도 썼어요. 오늘 제 귀차니즘을 이겨내기 위해서 많은 방법을 썼는데, 오늘 청소를 해야 되는데 집이 너무 난장판이어서, 또 남편이 지금 몸이 안 좋은 상황이어서, 그래서 생각을 바꿨죠. 이거 귀찮은 일이 아니라 남편을 위해서 청소를 하자. 요즘에 제가 많이 느끼는 게, 상황보다 생각이라는 생각이 조금 요즘 와닿아서, 모든 건 생각이 달려있다 막 이런 말 있잖아요. 그냥 내가 하기 싫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거를 또 재밌게 청소를 하는 방법도 있고, 또 청소하면서 막 내가 듣고 싶은 유튜브 들을 수도 있고,
또 남편을 위해서 청소를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할 마음이 생기더라고요. 진짜 저는 청소 하나도 이렇게 의미부여가 필요한 사람인 것 같아요. 다섯 번째 방법은 사실 정말 중요한 건데 전날 미리 컨디션 조절을 할 것. 오늘 게으름이 더 많이 느껴졌던 이유는 남편이랑 어제 새벽까지 드라마가 아니라 예능을 봤거든요. 돌싱글즈라는 프로그램이 너무 재밌어서 한번 시작했는데 막 5회를 계속 보고 막 새벽 2, 3시까지 본 거예요. 사실 다음날 생각하면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오늘 막 되게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뭐 아기를 육아를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었어가지고 그냥 이제 놓아버린 거죠. 근데 어떻게 보면 하루에 내가 생산적이게 일을 하거나 뭔가 중요한 일을 하려면 컨디션 조절이 너무 중요한 것 같고 이제 제가 어디서 오은영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봤는데 자신의 원칙이 있는데 그게 휴가가 아니면 절대 술을 마시지 않는 거? 그러니까 다음날에 아마 영향을 미치고 일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확실히 잠이 너무 중요해요. 잠을 내가 얼마나 자느냐에 따라서 컨디션이 굉장히 달라지고 막 아침에 일어났을 때 좀 더 생산성이 느껴지고 나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야지 막 느껴질 때는 좀 잠을 그래도 좀 더 잤을 때 근데 우린 알지만 조절하기 어려운 게 문제죠. 이렇게 저희 5가지 귀차니즘을 극복하는 방법 한번 나눠봤습니다. 여러분들은 요즘 귀차니즘 많이 느끼시나요? 여러분만의 귀차니즘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으신지도 궁금하고요. 오늘 그래도 나 너무 뿌듯하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튜브도 찍고 청소도 하고 정말 귀찮은 날이었지만 무언가를 되게 해서 뿌듯하네요.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그럼 안녕.